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역 불균형 발전에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가 더해지면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면서 동해안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해 인구가 유입되는 거점 도시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연구 결과를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0만 7천여 명. 2023년 10월 21만 명선 붕괴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전체를 봐도 1980년대 초까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해는 63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없어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 저출산, 고령화까지 덮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 강릉본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유입이나 저출산 모두 실질 소득, 경제 요인이 크다고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이 늘고 집값 등 주거 비용은 줄어야 경제활동 주체인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광역 시도를 넘어 이동한다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한 10% 정도 상승하게 되면 이게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충남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이랑 비슷한 정도만 되더라도 20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만 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당장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강원도 청년의 연평균 소득은 3,13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커 젊은 층 중에서도 여성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릉선 KTX, 강릉부산 동해선 등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호재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거점 도시를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구 등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 산업이나 관광 관련 창업, 교육 지원을 통해 소득 수준을 높이고 도심 복합 개발로 눈높이에 맞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릉이면 커피가 됐던 관광이 됐던 이런 식의 갖고 있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와서 창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꼭 그게 상주하지 않더라도 5일은 서울에 있다가 3일은 여기 와서 이제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유지하고 영동 지역의 자연 환경 등의 매력은 극대화할 것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의 한 피부관리업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현수막이 붙었고 법원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한 속초의 한 피부관리업체 관련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돈 갖고 변호사 살 게 아니라 피해자들 합의를 봐야죠. 전 그런 마음이에요. 이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피켓 1인 시위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피부 시술이나 수업 수강 등을 목적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할인 또는 추가금을 얹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피고인과 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는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이미 2년 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만 빨리 해결이 됐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안 봤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지. 지난 2월 회원 등 피부관리업체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달 3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14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업체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해 앞선 사건과 병합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업체 대표가 불법 시술 부작용으로 문제가 된 기계를 전국으로 팔아넘겨 피해자 규모는 속초를 넘어 전국 단위 수십 명대로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전국으로. 지금도 이제 전라도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목포, 순천, 그리고 강원도권에는 태백, 원주.
피해자들은 피부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속초시를 상대로 문제의 업체를 단속하지 않은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중북부 내륙 150mm 이상, 남부 내륙은 120mm 이상, 동해안은 10에서 5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떨어져 강원 대부분 지역은 26도 내외, 동해안은 30도 내외를 보였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과 달리 영서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최대 100mm가 넘는 강한 장맛비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화천 중심부를 끼고 오르는 화천천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새벽부터 강하게 쏟아진 장맛비 때문입니다. 배수로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화천 배머리교 인근 도로입니다. 화천군 공무원들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에 나선 화천군은 3시간을 넘긴 복구 작업 끝에 오전 11시 50분부터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4분쯤에는 춘천 신부급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돼 46살 운전자가 다쳤고 철원 지포리와 군포리, 이평리와 횡성 상창복리에서는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영서 지역에는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화천과 철원, 양구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후 1시부터는 춘천댐이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초당 180톤의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캠핑장과 하천 야영장 등의 철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SNS, 재난 문자 등 다매체를 활용해 도민에게 기상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또 하천과 농수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을 개별법으로 추진한 경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개별법 적용 과정 개입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따졌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우려해 강원도 경관심의에 따른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시장에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강원도의 오징어 누적 어획량이 지난해 전체 어획량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지난 17일까지 오징어가 875톤 잡혀 지난해 전체 어획량 852톤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 연평균 2만 4천 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이와 비교해 3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제57주년 창사 기념식이 오늘 강릉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창사 기념식에서는 30년, 20년 근속자에게 근속패가 전달됐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원에게는 공로상과 우수상이, 정선 아리랑 다큐 제작에 공헌한 장재덕 고성군청 아리랑 팀장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한정우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첨단 기술과 접목해 미래 방송 환경 변화를 도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20주년이 지났지만 개발과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기본 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강릉 자병산 한라시멘트 채석지는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이전에 광업권이 설정돼 법률 제정 당시 소급 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이 인정됐으며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전문가,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광산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한국남동발전, 강릉시니어클럽이 강릉시 산불 식재링관리단 운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릉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봉사자 10명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산불 피해지의 심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이 구성된 건 전국의 첫 사례입니다. 2023년 봄 산불이 발생했던 강릉 경포 일대 17헥타르에는 벤츠코리아의 후원으로 4억 원을 지원받아 11,000여 그루의 방화림이 조성됐습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대구FC를 맞아 올 시즌 첫 강릉 홈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강등권인 리그 11로 쳐져 있는 강원은 김천 상무에서 전역한 김대원, 서민우와 최근 영입한 김건희, 모재현 선수를 모두 가동해 대구를 이기고 5경기 만에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강릉 홈 경기 개막 이벤트로 입장객 10,000명 달성 시 캐스퍼 경품 추첨 기회가 주어지며 양민혁 선수는 경기 전 사인회와 함께 명예 강릉 시민증을 받습니다. 오늘 아야진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고성 지역 30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모두 3곳으로 아야진은 오늘, 천지는 오는 28일, 봉포는 다음 달 5일에 먼저 문을 엽니다. 나머지 27곳의 해수욕장은 다음 달 11일 개장해 8월 17일까지 38일간 운영됩니다. 여름 휴가철 영남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해시가 부산에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마련됐으며 방문자를 대상으로 2-3시간 동안 동해역과 묵호역을 중심으로 즐기는 여행 코스와 부평 5일장 등 체류형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홍보관에서 해별이와 친구들 같은 관광 기념품을 나눠주고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